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자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0년도 올해가 다 가고 정말 너무 악몽 같은 한 해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 코로나라는 이놈 때문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12월 달에 많이들 정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 나오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단계가 지금 서울은 거의 한 3단계 가까이 가 네네, 이제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2.5단계 이런 상태인데 정말 좀 빨리 이 시국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작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좀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네. 올해 좀 달라진 내용도 좀 있어서 그 그렇죠. 내용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연말정산 신청은 1월달에 하시는 거니까 지금이 12월달이니 뭐 거의 이제 막판이다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단지 이제 참 보실 때 올해 좀 달라진 거 하나 저희가 좀 해서 카테고리 하나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는 알고는 있지만 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좀 상향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미 알고는 내용이지만 연말정산 영수증 따로 챙겨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워낙 소비가 안 좋으니까 좀 소비를 좀 많이 하시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팀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주자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금 좀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좀 더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재난지원금보다는 차라리 신용카드 공제가 더 낫다. 이런 계산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 1,000만 원 더 쓰게 해서 그만큼 더 돌려받게끔 하면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세금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본인 소득의 25%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으로 원래는 본인 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2,500만 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공제가 되시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15%. 맞아요. 네. 원래는 15%였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발발이 됐었던 게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달, 2월달 지나서 이제 3월달에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증시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 또 재택근무라는 아주 생소한 어떤 이런 업무 환경이 좀 적용이 됐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에는 더블입니다. 그래서 15%가 30%로. 그래서 3월달에 소비하셨던 내용은 이제 30%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약간 완화돼서 완화됐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더 됐죠. 더 된 거죠. 완화됐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더 힘들었죠 그때가. 네, 더 힘들었죠. 왜냐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일시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갔던 게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가 더블을 넘겨서 80%까지. 네, 80%까지 이제 소득공제를 해드렸고, 이제 8월부터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지원금이 또 나왔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이렇게 관련된 근처 소속되어 있는 관공서에서도 받고, 또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 받고.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꽤나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외에 내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었을지는 저도 그때가 살짝 카드 사용액이 엄청 줄었을 때였는데. 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일단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슈 상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 반영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이 맞아요. 되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현재 공제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자영업 4천만 원 이하는 15%, 공제 한도는 400만 원. 공제 한도가 중요하겠죠. 연봉 5,500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4천만 원 자영업자 4천만 원 초과는 12%, 공제 한도는 400만 원. 그러니까 15%에서 12% 좀 떨어지고 공제 한도는 똑같고, 고소득자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하게 종합소득 자영업자 1억 원 초과 자영업자들은 12%인데 공제 한도도 300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쓸 수도 이걸 좀 이분들에 대해서 상의하는 내용이 아마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은 새롭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에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딱 그거예요, 진짜.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추가 납입하십시오. 연금저축 IRP 세트로 가입하십시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귀속분 50세 이상 그렇죠. 인 경우에 네,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가 얼마까지였죠? 저희가 한 400만 원. 네, 400에 IRP까지 해서 700까지. 네, 700까지였는데 200만 원도 추가가 돼서 600만 그렇죠. 원까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IRP를 추가하게 되면은 총 한도가 900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5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50 미만은 아까 얘기한 200만 원 제외해야 될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 굳이 공제한도까지 이제 하셔야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라면 당연히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무리해서 이렇게 넣으셨다가 나중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받았던 금액을 이제 토해내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잠깐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세액공제 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상의하셔서 나름의 계산해 보셔가지고 이제 추가 납입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카테고리로 연말정산의 영수증을 또 따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지나고 이게 항상 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 양팀장님께서 그렇죠. 해 주시죠. 그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벌은 어떤 돈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가장 철저하게 걷는 방법이 뭐냐면 줄 때 띄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수입이 있게 되면 수입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이미 다 떼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소비가 무조건 필요했었다. 나 이 소비는 필요한데 세금을 왜 떼가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되시는 게 콘택트 렌즈 그리고 안경 우리 소장님 쓰고 계시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력 교정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몇 프로 받으시는지 혹시 아세요? 해당하시니까. 해당하니까 한 15%?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카드도 비슷했는데, 요 똑같죠? 그래서 15% 정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애들을 학교 보내게 되면 교복 구입비 있으시잖아요. 네. 교복하고 체육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갈 때 요거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영수증 첨부하셔서 첨부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했다고 카드 내용으로 자동으로 인지가 안 된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는 거고 방금 제가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내용이 어떤 거냐면 또 의료용으로 휠체어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셨을 때 보청기 휠체어. 보청기 휠체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력 교정 또 혹은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그렇죠. 또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도 제한 없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 뭐 또 추가적으로는 혹시 이번에 합격하셔서 대학 등록금을 12월 달에 내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 2021년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귀속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면은 학비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그 다니는 기간으로 하는 거지 결제한 맞아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학교를 다닌 친구나 자녀나 이렇게 있다면 예,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연금연구소는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네.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연금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내년도에는 뭐 우리가 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를 딱 정리를 하는 어떤 타임도 한번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좋겠네요. 예, 왜냐면 저희가 소장님 계속 뭐 경제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저희가 약간 송년회 기분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시점에 지금 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내년에는 2021년에는 활기차게 연금연구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